예.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콜하면요. 그러니까 외적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사실상 우리의 그 주된 관심이 내적 방법으로 해서 방정식의 근들을 모두 포함하는 체를 만드는 게 사실 핵심적인 논의인데, 체론에서. 최소한 학부 과정에서는요. 근데 그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자니 기호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려면 스텝 바이 스텝 진행할 때 외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요 구조 대수적이에요. 특별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K가 F2에서 유한 확대야. 그러면 대수적 확대니까 얘는 대수적 원소겠죠. 알지브레이크. 이러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자 이거야. 살짝 숨겨가지고 알파를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의 다항식, 혹은 같은 말로 알파를 근으로 갖는 기하 다항식을 생각한 얘가 체가 되는데, 얘를 여기 있는 다항식들에서 그냥 알파를 하나씩 대입한 걸로 생각하면 얘랑 똑같아진대요. 뿐만 아니라 얘는 놀랍게도 셋으로 봐도 얘랑 같더랍니다. 물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체가 되니까 처음 출발할 때 K 안에 들어있는 건 당연하다고요. 이게 우리 핵심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furthermore 이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얘네의 체의 차원을 살펴보니까 얘네 차원이 span over F2에서 1 알파 땅땅땅 알파의 n-1 거듭제곱. 이상하다. 자, 셋으로 제시하는 거를 F의 알파 이고 뿐만 아니라 얘네의 차원은 정확하게 F인데 얘가 디그리 오버, 바로 저 n이 뭐냐면 요 n이 정확하게 디그리 오버 say px가 기하다항식 어디 위에서? F 위에서. 그렇죠? 얘가 된다는 까지가. 사실 뭐 늘상 그랬듯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형이면 동형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돼. 이 동형함수는 nothing but 그냥 fx에 px가 돼 있으면 얘네 어떻게 매핑 주냐면 f알파로 그냥 준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는 이게 체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들을 이 마크 이거지. S알파, T알파가 여기 안에 원소이면 어떻게 이해할 수도 있냐면 TX라는 요 다항식하고 요 PX는 기하다항식이니까 얘네의 관계성은 1이 되거나 서로 소이거나 아니면 TX는 뭐의 배수다? 어떤 얘기죠? 얘네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얘네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PX를 하나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얘가 없으면 서로 소가 되겠죠. 그렇죠? 1 혹은 2야. 근데 2가 되는 경우는 다시 문제가 되는 게 이 알파를 넣으면 0이잖아. 그렇단 말은 아예 처음부터 내가 이게 0이 아닌 걸 갖고 생각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죠. 따라서 얘네 exclude. 그래서 TX하고 PX하고 서로 소니까 TX 곱하기 UX 플러스 PX 곱하기 VX는 1이 되는 배주 항등식에 의해서 1은 얘를 임플라이 하죠. 맞죠? 그 말은 양변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T알파 곱하기 U알파는 1이 된다는 거야. 그 말은 정확하게 T알파분의 1이 다항식이 아닌 것처럼, 알파에 대한 다항식이 아닌 것처럼 써놔놨지만 사실을 알고 보니 그냥 U알파가 돼요. 그래서 진짜 이 S알파 나누기 T알파는 우리가 분수식으로 써놨지만 걔는 분수식이 아니야. 정확하게 이해가 돼서 다항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얘네 두 개가 성립하는 거야. 물론 얘는 당연히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알파가 K 안에 있는 녀석이니까 알파의 거듭제곱들을 막 해서 나올 수 있는, 더하기 빼기 해가 나올 수 있는 거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체니까 당연히. 일단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제가 문제들을 많이 해놨는데요. 대부분은 아마
이번 주 온라인 이걸 듣고 과제랑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프리드를 다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써보는 기회가 될 거고, 어떨 때는 아닐 때도 있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백문이 불여일견. 뭐냐면, 우리가 이게 지금 PX를 찾아낼 때, 기하당식을 찾아낼 때, 내가 찾은 게 아니야. 뭐냐면, 차수가 최소인 걸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라는 말을 그냥 뭐라고요? 이론적으로 존재한 걸 증명했잖아. 맞죠? 정수 정렬성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찾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야. 내 이유를 1 플러스 루트 5. 이걸 생각한 거야. 이걸 어디에서? 오버 Q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too much information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U는 일단 실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게 얘가 Q 위에서 뭐가 되는 거? 대수적인 것부터 체크해 줘야겠죠. 근데 그거는 nothing but 얘네를 제곱하면 루트 5. and then 이항해서 연산하면 얘가 되기 때문에 let fx를 x제곱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5로 두면 얘는 명백히 q의 다항식이므로 u는 q 위에서 대수적 이라는 말까지는 그냥 우비였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이건 거야. 얘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uq가 얘가 뭐냐고. 근데 앞에서 우리가 증명했듯이 이 녀석은 저 fx가 그때 했던 게 say s를 gx인데 g알파가 0이 된 거. 그러니까 커널이 0이 그러니까 커널에 들어가는 녀석은 fx가 지금 저기 들어가고 있잖아. 그래서 확실한 게 fx의 약수야. 그러니까 이 기하당식을 찾음에 있어서 어째 가능성은 저 fx를 어디에서 q에서 인수분해를 해. 자, 인수분해를 해서 나오는 게 답이 될 거라. 저 qx는. 당장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이걸 보고 얘는 무리수다 판단이 들면 얘는 1차가 아닌 게 보일 거라.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fx를 qx에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2차, 3차, 4차 중에 하나인 걸 골라내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직접 해보시기를. 같은 요령으로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이론적으로 기하당식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기하당식을 찾는 건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예제. 이건 예제야. 풀어드릴게. 아까 요 파트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이 배주항 등식을 썼지만 또 한번 하겠습니다. 뭔 소리고 하니? 이거야. 자, 알파를 세제곱급 루트 2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알파의 세제곱 빼기 2는 0이잖아. 다시 말하자면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2로 두면 알파는 q 위에서 algebraic 대수적이죠? 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때는 아까 이때랑 상황이 좀 드라마틱하게 다른 게 이때도 물론 될 수도 있지. 뭐 그건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이때는 상황이 드라마틱한 게 앞에서 우리가 저 상황은 아인슈타인 판정법을 쓸 수 있다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충분 조건인 거지. 저게 명백히 아인슈타인 P는 2를 택하면 약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명제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바가 다 성립돼. 그 중에서도 얘가 성립돼. 3차원 벡터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단다. 그리고 요 스팬 하는 방법을 들여다보면 저 3승근 루트 2를 거듭 제곱해서 만들면 되지. 그러니까 Q의 3승근 루트 2를 어떻게 스팬하냐면 Q 위에서 3승근 루트 2 3승근 루트 2의 제곱까지로 스팬하면 된대. 좋습니다. 됐어요? say 알파라고 할까? 알파 제곱 이렇게 해요. 이럴 때 자
우리 클레임이 뭐였었냐면 지금 얘가 얘였잖아. 그걸 직접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야. 뭐냐면 여기 있는 원소 중에 내가 아무렇게나 썼어요. 1 플러스 알파에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이건 의미 있는 숫자잖아. 맞죠? 이 숫자가 무리수니까 1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 다 된다고. 맞죠? 얘네가 0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얘가 0이 된다면 이걸 배수해야 되는데 무수이죠. 차수가 더 낮으니까. 따라서 얘도 0이 아닌 것까지 돼요. 그래서 이는 의미 있는 숫자야. 맞죠? 이 숫자가 진짜 여기 들어간단다. 그 말은 요게 의미가 얘네 1 갖고 만들어지는 뭐야? 다항식이면 된다고. 맞죠? 그러면 해줘야 될 게 이 분모에 있는 녀석을 처리를 해줘야 돼.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정확하게 이겁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를 1 플러스 x 제곱으로 나누면 지금 배주항등식을 만들 겁니다.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하면 돼요. 양변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얘인데 여기서 1 플러스 알파 제곱이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얘가 0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얘네의 역수는 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실제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아니고 얘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얘네는 진짜 내가 유리식인 것처럼 써놔놨지만 그건 유리식이 아니야. 맞죠? 알파에 대해서는 알파를 부정원 취급했을 때 여기 원소가 명백히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기저를 이용해서도 유리계수 연립 방식을 하나 풀어주면 돼요. 그 마찬가지 활동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들은 우리 손으로 좀 써볼 수 있는 간단한 작은 차수의 문제인데 그 다음 문제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연관 지어서 하나 만들었어요. 오메가를 코사인 여러분 이거 혹시 독서 해석 시간에요. 내가 기호 쓰기 귀찮아서 그런데 요렇게 안 했습니까? 이렇게 코사인 30분의 2파이 플러스 i 사인 30분의 2파이를 그냥 드마블 정리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복소수 극형식인가요? 맞죠? 이런 형태로도 썼었죠. 오케이.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뭘 확인했었냐면 저것을 근으로 갖는 기하다항식은 8차식인 거를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px가 뭐의 약수인 것도 했냐면 얘네의 약수인 것까지도 했어요. 얘가 기하이고. 물론 이걸 기하 체크하는 거는 그거 쉽지 않았지. 컴퓨터가 기하이라고 했으니까 기하이였던 거야. 후에 가면 이게 기하인 걸 진짜 확인하는 우리 손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요 분모 30을 매우 큰 숫자로 바꿨을 때는 조금 더 일반적인 논리들이 좀 필요합니다. 증명하려면. 어쨌든 우리 지금은 8차고 기하인 걸 하나 만든 거야. 컴퓨터한테 물어봐도 제가 8차고 기하이냐? 예스. 입니다. 이럴 때 1번 자, 조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네는 얼마냐 물어보면 얘는 정확하게 디그리 오버 px이므로 기하인 게 하나밖에 없잖아. 최고차항 1인 게 맞죠? 8.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q를 개수로 달고 있으면서 1부터 출발해서 오메가의 몇 승까지? 7승까지로 기조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아마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30, 30하고 서로 소인 자연수를 아무거나 갖고 와요. 그게 아마 지난번 활동 시간에 했었어. 요거에 대해서 자 오메가의 K승을 생각하면요. 오메가의 K승은 얘네는 자 그때도 했었어요. 정확하게 저 PX를 대입하면 0이 됐어요. 맞죠? 맞습니까? 근데 PX는
이 오메가 K승 기준으로 봐도 기하기야. 이게 기하기인 거는 사실은 오메가의 K승이라는 이 근에 의존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다항식의 QX위에서의 기하성이기 때문에 무관한 얘기죠. 맞죠? 이거랑. 소파. 어쨌든 이거의 기하다항식은 안 변한다는 거야. 여전히 PX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차수도 항상 얼마야? 저게 서로 소면 8차가 되는 거야. 맞죠? 차원이 8차원이 된다고. 끝으로 세 번째 거. 이번에는 자, 요거의 기하다항식을 구하라. 됐어요. 내가 알고 있는 바는 노트가 되는 게 이건 바로 노트가 되죠. 됐어요. 뭐 이해하기 편하게 하자면 오메가의 5승이 실수는 아니죠. 여기에다가 5 하면 6분의 파이고 3분의 파이가 맞죠. 실수는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주면 여기 있는 숫자 중에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Q가 아닌 녀석이 분명히 여기 있잖아. 이건 되겠죠. 맞죠? 맞습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형태들은 오메가의 5승에 거듭 제곱한 것들을 더했다 뺐다 곱했다 나눴다 이런 형태들인데 그건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겠죠. 직접 분수식을 써보셔도 같은 얘기입니다. Good. So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차원이 몇 차원? 여기 8차원이었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차원 앞에서 이게 3스텝으로 있는 경우에 곱해준다고 했으니까 얘네 차원의 얘네 차수잖아. say m이라고 하면 얘는 명백히 뭐야? 8의 약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기하다항식을 찾을 때도 몇 차 다항식을 찾아야 돼? 8차, 4차, 2차야. 맞지? 1차가 되면 안 돼. 왜냐하면 오메가 5승이 실수가 아니야. 당연히 말하자면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이지.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내가 5를 설정한 이유가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이 K가 뭐야? 이 5가 되면 선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 문제를 설정해 놓은 거지. 그런데 힌트를 줘 놓은 건 이거예요. 이게 막 힌트가 되는지 안 될지 모르겠다만 여기에다가 보시면은 오메가의 이거요. 오메가의 이거요. 여기에다가 P 오메가를 넣으면 오메가 10승, 오메가 5승 플러스 1인데 자, 얘네에서 분명히 얘는 0이야. 근데 얘를 다시 쓰면 오메가 제곱의 5승의 제곱 빼기 오메가 5승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 다항식 있지? say fx를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두면 이 f의 오메가 5승은 0이 된다는 게 이미 우리가 주어진 정보라고. 그러므로 확실한 거는 따라서 얘네의 기하다항식은 확 줄어들죠. 뭐가 된다고? fx의 약수라고. 잠깐만. 이게 fx의 약수면 아까도 말했듯이 얘네가 8의 약수여야 되니까 2 아니면 1이야. 맞죠? 당연한 얘기다. 얘가 2니까 맞죠? 근데 1이 된다면 얘가 1이 된다면 확실한 게 x-오메가 5승이겠지. 맞지? 그것밖에 없잖아. 오케이. 1차면서. 근데 오메가 5승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뭐라고? 얘네 약수가 되나 물어보는 거지. 약수는 되나? 약수는 되네. 근데 그건 안 되지. 뭐냐면 지금 우리 이 말을 할 때 fx가 얘의 배수다라고 할 때 얘네가 어디에 다항식이어야 돼? qx에 다항식이어야 되지. 오케이. 근데 q는 명백히 뭐가 아니야. 오메가의 5승은 q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자, 그러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다? 정확하게 오메가의 5승은 그 기하다항식이 몇 차? 2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얘네 디그리가 2차. 얘네가 2차.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내가 알아낸 게 뭐지? 그러니까 요 간격이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알아낼 수 있는 게 요 사이 간격이 4가 된다는 거 알아낸 거죠. 맞지? 그렇죠? 저게 뭐지? 그것도 질문이 되겠다. 그 다음 문제. 조금 더 쉬운 문제입니다. 뭐냐면 이번에는 이번 문제는 여러분 직접 해볼 만한 건데요. 힌트만 드릴게요. fx가 x 세제곱 x 플러스 1이면 얘는 어디에 들어있어? 여기 들어있죠. 맞죠? 그러면 가우스 렘마에 의해서 얘는 정수에서 두 개로 유리수에서 두 개로 쪼개지면 차수가 1 이상으로 맞죠? 그 같은 차수로 뭐 어디에서 쪼개져야 돼? 유리수에서 쪼개져야 돼. 근데 그 말인즉슨 만약에 얘가 가약이라면 그러면 얘네의 근은 이것분의 요거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의 약수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직접 해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fx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얘네 하나의 실근이 있을 거야. 직접 찾아보시면 돼요. 실근을 fx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왜? 얘네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실근을 생각했을 때 얘네 실근의 이 q 위에서의 기약당식이 fx라는 거야. 이 말의 뜻은 얘네의 확대체를 보면 얘네가 3이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잘 보시면 루트 3을 얘네 벡터 스페이스로 표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루트 3을 여기 있는 원소로 간주할 수 있느냐가 질문인데 이거는 모순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그젬플. 이번에 이 문제 아마 이게 후로 가면 갈수록 유명해질 텐데요. 여러분들 보면은 q 루트 2 좀 자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루트 3 이런 것들 쳐다보면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끼는 게 얘네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생각하면 되고 얘네는 x제곱 마이너스 3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네 차원이 둘 다 2가 된다는 거는 뭐 앞에서 뭐 얘기하는데도 할 수도 있고 뭐 쭉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내 질문이 얘네 두 개가 동형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은 얘네가 동형이라면 의미가 뭐냐면 얘네는 양인 방정식을 이쪽으로 갖고 와서도 풀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서 여기에서 루트 2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a 플러스 b 루트 3을 제곱해 갖고 2가 되는 어떤 a, b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없다는 게 보일 거예요. 대략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들 중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만약에 또 문제입니다. Q에 이것도 자신 있을 거야. 이거는 뭐 Q 위에서 얘네는 X 세제곱 마이너스 7이니까 Q 위에서의 차원이 얘네 기하인 게 아이젠슈타인 파장법에 의해서 참이니까 3이야. 맞죠? 여기까지 그냥 끝났어요. 이럴 때 질문이 뭐냐면 이거야. say u를 2의 3승근 루트 7 플러스 얘네의 3승근 루트 49를 생각해. 이건 여기 있는 원소가 확실하죠. 왜냐하면 얘는 여기 있는 원소 같고 얘는 3승근의 루트 7을 두 번 곱하는 거니까 있겠죠. 뿐만 아니라 얘네는 기저 표현으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유니크하게 있을 거고 얘는 유리수는 아니야. 왜냐하면 만약 유리수라고 한다면은 지금 기저 표현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기저 표현은 한 가지밖에 못 하니까. 그래서 모순. 그런데 내 지금 주장이 뭐냐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보래. 그러면 자, 얘를 계산해 봐라. 그러면 얘네는 얘를 계산하는 거는 얘를 생각하는 건데 이 u가 당연히 여기 들어있으니까 여기에 3승근 루트 7 안에 들어있잖아. 근데 여기서까지 길이가 3이야. 3차원 벡터 공간이잖아. 그러면 얘는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3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무슨 말인 거 아니? U로부터 출발해서 뭐 2항을 해가지고 세제곱을 하고 연산을 계속하면 결국은 이 U를 근으로 갖는 3차 다항식을 만들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 기하기라는 거죠. 여러분 직접 해보시기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아니에요. 프로포지션입니다. 문제라고 이름을 달아놨지만 프로포지션입니다. 지금과 같은 생각.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본래 목표가 뭐였었냐면 이거였어요. K가 F2에서 유한차원 확대체이면 그러면 K를 이런 형태의 분수식들로 쓸 수 있었었고 저 M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문제가 우리 관심이었는데 셋업은 이 프로포지션에서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에 U하고 V가 say K 안에 있는데 얘가 F에서 알지브레이크예요. 대수적입니다. 그러면 U 플러스 마이너스 U 곱하기 나누기 모두 다 물론 0이 아닐 때 V가 say V가 얘네도 모두 다 알지브레이크. 그러니까 알지브레이크라는 말은 당연히 뭔 말까지 함의하냐면 이레듀서블 기하다항식을 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바로 아시게 될 거지만 이걸 만족하는 F의 다항식을 찾는 것조차도 이런 예들을 보면 셈을 할 때 상당히 많은 트릭들이 요구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상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사실상은 얘네가 대수적인 거를 증명하는 것조차도 구체적으로 얘를 만족하는 다항식, 얘를 만족하는 기하 다항식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하는 기하 다항식들을 찾는 거, 그러니까 다항식을 찾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거를 증명을 했다는 거죠. 오케이. 대답은 이겁니다. 일단 이건 확실해. 이게 대수적이니까 얘네 값은 유한이겠죠. 그 말은 유한이면 무조건 대수적이라고 했죠. 유한이기 때문에 오버 F에서 대수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and then 대답이 이거야. 이 V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 맞죠? 그러면 자, V는 대수적이야. 각각 요원소가 대수적일 때 대수적이라고 했잖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지금 V가 대수적일 뿐만 아니라 이 V가 say F의 U꼴로 쓸 수 있잖아. 여기 있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기를 얘가 얘랑 같은 거잖아. 분수식으로 써놔놨지만 그게 아니야. 여기 쓸 수 있으므로 여기서 요구하는 U 플러스 마이너스 FU 같은 게 다 어디에 들어있어? F의 U에 들어있지. 그래서 다 대수적이야. 끝. 구체적으로 방정식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논리를 앞에 썼던 거 유한 확대체면 대수적 확대체다는 그 명제를 갖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설명한 것 뿐이죠. 맞죠? 이번에는 만약에 스텝 2 이게 스텝 1 정도 되겠다. 스텝 1 U가 say V V가 FU에 안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가정이 뭐냐면 FV는 0이 되고 어떤 fx가 어디에 있냐면 F 여기 있잖아. 맞죠? 근데 개수가 F에 있잖아. 근데 이미 이 F는 F의 요 U에 포함되죠. 맞죠? 그럼 그걸로 만들어진 다항식 안에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인즉슨 V는 F의 여기에서 봤을 때도 algebraic. 그렇죠? 오케이. and then 자, 요거를 기준체, 그러니까 생각하는 베이스체, 그러니까 기초체로 생각해서요. 얘를
이 기하당식이 분명히 있을 거라. 알제브레이크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네가 exist해요. 유일하게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얘네가 당연히 유한한 거고, 그러면 기호가 조금 어색합니다. 얘네를 뭘로 생각하는? 개수로 생각하고 얘가 포함되는, 첨가되는 이체는 자, 정확하게 이 말의 뜻이 요거였잖아. 얘네가 차원이 정확하게 디그리 오버 바로 였지. 이 기하당식의 차수가 되겠죠, 얘가. 오케이. 이제 요거 한번 늦게 해봐요. F의 UV 얘네는 개수를 여기서 갖고 오는 거죠. 한번 쓰겠습니다. SXTX인데 such that SXTX가 in the F의 U에서 개수를 갖고 오는 거에다가 다시 V를 첨가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림차순을 정리했을 때 저 분자분모는 정확하게 뭐냐면 이쪽을 쳐다보면 U를 개수로 달고 있고 V에 대한 차수 정리를 해나가는 걸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그렇게 쓰시나.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말하자면 I의 S의 UV, T의 UV, 당연히 0이 아닐 때만 의미 있습니다. SXY가 F의 XY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변수를 2개짜리로 이해해도 된다고. 개수가 다시 변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좋아? 오케이. 그러므로 내가 뭔 일을 했냐면 이거야. 요걸 보시면요. 따라서 F의 U의 V의 땡땡 F는 자 중간에 거쳐가겠죠. F의 U의 V의 땡땡 F의 U F의 U의 F야. 자, 근데 우리 가정이 얘는 차수니까 유한 값이고 얘네 값은 보시면 처음 가정의 U도 F의 대수적이잖아. 그래서 얘는 유한 값이죠. 그 말은 얘가 내가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F의 UV는 F2에서 유한값이야. 맞지? 그러므로 얘는 배수적 확대체야. 됐지? 이게. 근데 명백히 요렇게 써놓은 이 집합 안의 원소들은 당연히 얘네들 다 갖고 있겠죠. 감승제 4개를 다 갖고 있다고 해.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증명이 끝났어요. F 위에서 대수적인 게 증명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아마 이제는 본래 우리 생각하고 싶어 했던 요거에 대한 이해하는 방법이 얘들 쳐다보시게 되면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쟤를 F의 알파 1부터 알파 M이라고 썼지만 그러지 말고 알파 1부터 알파 M-1 요거에 대한 하나의 체를 생각하고 그 체에다가 알파 M을 추가하는 거야. 뭘로? 이런 형태로 맞죠. 근데 그런 형태로 추가하는 게 알파 M이 대수적이면 그렇게 추가할 필요 없이 그냥 다항식만 더 추가해주면 된다는 게 핵심이죠. 예제들을 내가 좀 많이 얘들 만들었어요. 문제들을. 그래서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풀기 싫어도 아마 과제로 대부분 나갈 겁니다. 나갈 거라서 저 얘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가지고 좀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는 문제들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왔거든요. 계산하지 않으면 답을 얻어낼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오케이. 저는 이론 강의니까 마지막 얘기하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석에. 자, 이겁니다. 이건 사실 정리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조금 미흡한데요. 네, 강조하기 위해서. 유한확대체 표시하는 거. 다시 한번 더. if 유한확대체야. 오케이. 그럴 때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를 얘네 차원만큼 새로운 것들을 더 추가해서 채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 결론은 이겁니다. 알파 K라고 할게요. 또 이제 조 M이랑 헷갈릴라 K인데 저 몇 개나 추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저 K를 요 차원의 절반만 추가해도 된다는 게 이제 새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절반 이하. 오케이. 처음 우리 출발할 때는 이 M을 정확하게 차원만큼 골라서 F 위에 벡터 스페이스로 이해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리 전개한 걸 보면 얘네를 이해하는 관점 자체가 여기 K-1까지 하나로 이해한 다음에 K를 덧붙이는 상황, K를 말 그대로 추가해가지고 채를 만드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차원을 확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가 얘네의 기하 방식의 차원이 확 커지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그냥 이 알파 1부터 알파 K 알파 K, 그러니까 1, 알파 K 이런 식으로 알파 K의 거듭 제곱꼴로 그냥 만들어내면 더 추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생성원 자체가 이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게 하나의 결론이에요. 오케이. 자, 증명 갑니다. 제일 먼저 항상 그렇습니다. 기납법을 쓸 건데요. K하고 F하고 같으면 1이면 맞죠? 빼납니다. 얘는 1이면 F는 F 위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이해하면 그게 1차원이었었고 이거의 여권도 자동으로 F에 들어가게 돼서 K는 F인 걸 앞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뭘 추가한다? 빵개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 맞죠? 미안합니다. 0개를 추가하면 되죠. K를 0으로 레팅하면 됩니다. 추가 안 해도 된다고요. 1, 2. 이제 만약에 얘네 값이 2 이상이야. 됐어요? 그러면 내가 확실한 게 알파가 K 안에는 있지만 F 안에는 없는 게 있어. 그렇지 않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1이 돼버리거든. 다 F가 되면 1이 되는 거 모순이잖아. 따라서 어떤 알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저 알파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유한차원 확대체잖아. 맞죠? 대전제가. 그래서 K는 F의 algebraic이잖아. 그래서 irreducible alpha F가 의미가 있어. 얘네 차수가 자 지금 알파가 K에 있지만 F에 있지 않은 거야. 근데 얘네 차수가 1이다 그러면 그 1이다 그러면 say x 알파일 거 아니니? 맞죠? 그러면 이거 지금 생각하는 게 F에 여기서 생각하는 거니까 뭔 얘기인 거니? 알파가 이미 F 안에 있는 거지. 그럼 다시 여기 무슨? 따라서 이거까지 되는 거라. 까지. but 요 숫자 2가 요 2와 연관돼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자, 우리 차원 계산하는 거. 얘를 당연히 포함하고 있죠. 이게 알파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얘네 값은 여기서부터 F까지의 길이에다가 차원에다가 나눠주면 되죠. F 알파에 F. 근데 이거의 뜻이 뭐였었냐면 요거 디그리 값이잖아. 맞죠? 2 이상이니까 2분의 1 얘 미만이겠죠? 됐고 마지막 스텝 3스텝 만약에 이제 얘네가 2 이상이야. 만약에 얘가 1이다 그러면 이 값이 1이다 그러면 K는 F 알파잖아. K가 F 알파면 추가한 걸 몇 개 추가했다고? 1개 추가했잖아. 1개 추가했으면 아까 우리가 가정이 2 이상이니까 맞죠? 1 여기가 2 이상이니까 1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1개니까 딱 맞아 들어가네. 따라서 얘가 되는 상황은 끝난 거야. 맞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가 2 이상인 게 확실하고요. 그럴 때 가정에 의해서 얘가 2 이상이고 당연히 유한이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F 위에서 쳐다봤을 때 이미 유한이니까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부터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한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한이므로 이거 중간에 있는 것도 당연히 유한이 되겠죠.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F2에 V가 있고 W가 있어. 그리고 디멘전 오버 F에 V가 있어요. 얘네가 파이나이트야.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 W를 디멘전 오버 V 위에서 봤을 때 얘네도 파이나이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W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들을 여기의 원소들로 쓰게 되면 맞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들을 여기 원소들로 쓰게 되면 그건 동시에 여기에 있는 원소들로 쓴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W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어쨌든 간에 요 놈들로 만든 것들 중에서 다시 골라내면 되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얘가 유한이 돼요. 앞에 다시 찾아보시기를 제 강의를 지지난주 강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얘가 유한이야. 그럼 귀납법 과정에 의해서 이걸 결론 내릴 수 있어요. K는 F 알파를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베타 1부터 베타 L이야. 어떤 녀석이냐면 L은 2분의 1의 귀납법 과정입니다. K의 F의 알파의 절반 이하인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K를 다시 읽어보면 얘네 기준으로 얘를 생각하는 거는 다 유리식들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놔도 되지. 베타 1부터 베타 L이라고. 다시 말하자면 이 K를 F 기준으로 만들 때는 L 플러스 1 혹은 뭐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냥 그거 하죠. 그 이하라고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인데 얘 값은 L 값이 2분의 1얘였었고요. 닭 1. 그 다음에 얘네 값은 자, 요 값은 보시면 2분의 1이 이거보다 작죠. 따라서 4분의 1의 K의 F 플러스 1 이만큼 되죠.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값은 다시 얼마냐면 2분의 1의 K의 F 이하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론에 지금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더 추가해야 될 원소의 개수 기껏 해봐 요만큼인데 그게 요거 이하랍니다. 근데 지금 요게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KF F 위에서 K의 차원이 4 이상이 돼야 돼. 오케이. 4를 곱하면 너 곱해서 이항하게 되면 맞죠?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여기다가 4를 곱하고 그쵸. 2가 되니까 이항하면 얘가 돼야 돼. 같은 말로 이 마지막 문장에 이거인데 자 얘가 4 이상이 되는 게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지금 가정이 요게 2 이상인 걸 알고 있고 요 차수가 2인 걸 알고 있지. 그러니까 K의 F 알파가 중간에 들어오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오케이. 이럴 때 얘네가 차수니까 2 이상이고 얘를 보시면 여기 있잖아. 2 이상이라고 다시 셋업이 돼 있죠. 그러므로 2개 곱하면 되니까 4 이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명제는 always 참이라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니 내가 처음 출발할 때 유한 확대체면 얘네 차원만큼을 추가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필요 없이 어떤 녀석들 이만큼만 추가해도 된다는 거야. 얼마만큼? 얘네 차원의 절반만큼만 추가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질문이 이거는 보니까 이게 알파가 대수적인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알파의 기하당식의 차수를 고려하면서 생겨난 문제인데 당연히 질문이 이게 되겠죠. 퀘스천. 자꾸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뭘 퀘스천을 남길 거냐면 그러니까 이거지. K가 F2에서 유한 확대체일 때
이 K가 F에 이런 꼴로 이제 쓰는 것까지는 됐어. 막 줄여서 됐잖아. 이게 L인데, K인데, 이 K가 2분의 1 얘네 차원 이하로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스몰한 K가 있겠냐고. 이 질문이야. 왜 이걸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금세 아시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이게 과제를 하시면서도 이제 알게 되겠지만, 여러 개 추가하는 것보다 하나 추가해 놔놓으면 그 하나에 대한 기하당식만 구하면 차원도 바로 구할 수 있거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개를 추가함으로써 훨씬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데피니션이 있어요. 됐습니까? 뭐냐면 if 진짜 K가 F에다가 하나만 추가할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F의 어떤 확대때? 단순 확대차라고 합니다. 됐어요? 자, 진짜 그렇게 막 엄청난 테크닉이 쓰이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알파가 언제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뛰어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몰라. 근데 존재는 한대. 어떤 얘기냐면 이거야. Q위에서 K가 Q위에서 유한확대체야. 그러면 K는 항상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Q알파, 알파가 K에 있는 거야. 허허. 진짜 놀라운 상황. 저 알파를 어떻게 찾을 건데요? 아, 예, 그게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상황인 거라, 뒤에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풀어서 차근차근 올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제가 들어놨는데, 요거예요. 그러니까, Q의, Q의 너무 타이피컬해서 너무 전형적이라서 별론가? 이거를 Q에서 생각하면 Q의 유한 차원인 게 확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얘네의 차원은 4인 것도 확실합니다. 물론 셈을 해봐야 됩니다. 쟁점이 되는 거는 뭐가 쟁점이 되냐면 루트 3이 Q 루트 위에서 대수적인 건 됐어. 그럴 때 그러니까 기하당식의 차수가 몇 차인지가 핵심이야. 물론 그는 하나 있기 때문에 얘를 생각하면 얘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건 됐어요. 대수적인 거고 이거의 약수기 때문에 상황이 될 수 있는 건 루트 3이 여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체크하면 끝나요. 기하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해서 보면 얘가 4인 게 돼. 근데 이 명제에서 말해주는 바는 뭐냐면 바로 요 K가 유한 차원이고 4인데 여기는 원소를 쓰면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A 플러스 B의 루트 2, C의 루트 3, D의 루트 6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게. 꼭 이렇게 써줘야 되죠. 맞지? 그거는 마찬가지로 해. 우리가 본래 차원 계산 정리를 볼 때도 그랬었다고 해. 얘네들을 짝을 지어갖고 곱한 것들을 다 나열하면 그게 기저가 됐어.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명제에서는 이런 A, B, C들 중에 잘 골라내면 이 알파를 그러면 알파를 갖고 첨가한 요체가 정확하게 2개짜리로 첨가 얘하고 같아진다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이 알파의 디그리가 몇 차가 된다고? 4차가 된다는 거야. 도대체 이 A, B, C, D를 어떻게 골라내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그 쟁점을 이 명제 증명 과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잘 안 보여주고 있어요. 존재성만 갖고 따지고 가다 보면 알파는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아마도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봐야 돼. 진짜 말 그대로 알파를 루트 2 플러스 루트 3으로 선택하면 얘네의 기하당식은 지금 현재 4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1차 아니면 2차 아니면 뭐야?
얘네 기억당 시기 차수는 1차 아니면 2차 아니면 4차야. 근데 2차나 1차는 될 수가 없다는 걸 확인하면 바로 얘네 기억당 시기 Q에서 확인하게 되면 그러면 4차식을 찾아내면 바로 그 4차식이 기억당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 있다면 그러니까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지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논의는 이제 거의 뭐 어떤 의미에서 숨겨놓긴 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알파를 확대체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근으로 갖는 최소 차수 다항식을 찾아가지고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보면 뭔가 결론이 나오는데 결국은 아까 봤습니다. 우리 서두에 봤습니다. 내재적 방법으로 주어진 다항 방정식에 근이 없을 때 근을 추가해서 올라가다 보면 역으로 주어진 다항 방정식의 근은 항상 존재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책. 뭐냐면 이름하여 분해체. 그 분해체가 어떤 성질들을 갖고 있으며 진짜 더 극단적으로 그 분해체가 갖고 있는 정말 믿기지 않은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여기서 말 믿기지 않는다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야. 직접 계산해서 그걸 믿기지 않은 상황들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쌓아 올라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찾는 문제는 별개 문제. 오케이. So, 진행을 더 하면 아마 여러분들 뭐 이번 학기 내용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의 대부분의 얘기들이 잘 마무리될 겁니다. 아마 이번 주가 그 어떤 주보다 셈이 많이 필요한 때라 여러분들 과제로 나가는 것들 포함해서 여기 있는 것들 다 한번 풀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번 주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